서울 동대문구의 한 평범한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 민수는 늘 밝은 미소와 성실한 태도로 단골 손님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민수의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스러워했고, 특히 어르신들은 민수를 자신의 손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쌀쌀한 가을 오후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두 명의 군인이 식당에 들어섰고, 민수는 평소처럼 반갑게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군인들은 추운 날씨 탓인지 따뜻한 된장찌개를 주문했고, 민수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선 군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갑을 찾으려 군복 주머니를 뒤적이던 군인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동료와 함께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군인들의 난처한 상황을 지켜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계산대로 모이기 시작했고 사장의 날카로운 눈초리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군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미안한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민수는 오히려 밝은 미소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분들께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다음에 지나가실 때 들르시면 됩니다. 군인들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수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민수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수 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사장의 목소리에는 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믿음으로 담담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백발의 노신사가 이 모든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노신사는 때때로 안경을 고쳤으며 민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고 깊은 통찰력이 느껴지는 눈빛으로 사무실로 향하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민수의 행동을 두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고 대부분은 민수의 따뜻한 마음씨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장의 성격을 잘 아는 직원들은 민수가 곧 큰 질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사장 앞에 선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의자에 앉아 잠시 민수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요? 자네가 이 식당의 주인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나?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 돈으로 계산한 것뿐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라 생각했고, 하지만 사장은 민수의 말을 끊으며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개인 돈이든 뭐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선례를 남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다른 손님들이 우리 식당을 어떻게 보겠어? 공짜로 밥 주는 식당으로 보일까봐 걱정도 안 되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의 말뜻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을 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자네 마지막 날이요. 짐 챙겨서 나가도록 하시오.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성실하게 일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을 도와준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그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오. 나가보시죠. 사장의 단호한 어조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전과는 달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 짐을 챙기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몇몇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민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행동이니까요. 민수는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맺은 인연들, 즐거웠던 순간들, 그리고 방금 전 군인들에게 보였던 작은 친절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물함을 비우는 동안 민수의 손에 걸린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당연하게 매던 앞치마를 마지막으로 보관함에 넣으며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 민수는 문득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백발의 노신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신사는 지그시 민수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식당을 나서려던 민수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은 백발 노신사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젊은이, 잠시 시간을 내주겠습니까?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노신사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신사의 눈빛은 더욱 인자해 보였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주름 사이로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습니다만. 민수의 머뭇거리는 대답에 노신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지요. 혹시 커피 한 잔 할 시간은 있으신가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적절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의 따뜻한 눈빛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네, 시간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에 자리 잡은 노신사는 커피를 주문한 뒤 민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그 군인들의 밥값을 대신 계산해준 이유가 궁금하군요.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나요? 민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기억의 낙엽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군인이셨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훈련 중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죠. 그때부터 전 군인들을 보면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알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신사는 깊은 공감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민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자네의 행동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순수한 마음이 내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네. 노신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신사의 표정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좇지 않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젊은이를 만나기는 쉽지 않지. 자네의 그 마음가짐이 참으로 귀하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카페 안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두 사람의 대화를 더욱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누군가가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자신의 명함을 꺼내며 민수를 향해 건넸습니다. 민수가 명함을 받아들자마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함에는 대한그룹 회장 강태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그 강태수 회장님이십니까? 민수의 놀란 목소리에 강태수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한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로 강태수 회장은 백만장자이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자네의 이야기가 궁금한 한 노인일 뿐이야. 아까 자네가 군인들을 도와준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민수는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셨는데 훈련 중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죠. 어머니는 그 후로 식당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요. 강태수 회장은 깊은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공감과 이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많은 것을 잃은 적이 있었지.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어. 강태수 회장은 자신의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나는 작은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어. 어느 날 회사의 비리를 발견했지. 그걸 고발했다가 해고됐지.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내게 큰 가르침을 주었네. 정직과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거든. 민수는 강태수 회장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금 자네가 느끼는 실망감과 상실감,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자부심과 믿음. 그 모든 것을 나는 이해하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네야말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네. 강태수 회장의 말에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고의 아픔과 좌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강태수 회장의 따뜻한 말들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거야. 자네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다네. 강태수 회장은 민수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한그룹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입사를 꿈꾸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회장이 직접 이런 제안을 하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능력도 없고 대학도 아직 다니는 중인데 민수의 말을 듣던 강태수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보여준 정직성과 도덕성,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가 찾던 진정한 인재의 모습일세. 학벌이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인성이라네. 강태수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더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런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지. 하지만 언제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결국 내게 큰 축복이 되어 돌아왔네. 민수는 강태수 회장의 말을 경청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진정성이 깃들어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네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이네. 우선 물류팀에서 시작하되 자네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네. 강태수 회장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민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류팀에서 일하면서 회사의 기본을 배우게 될 거야. 그곳에서 자네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마음껏 펼쳐보게. 나는 자네가 우리 회사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믿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마침내 희망이라는 종착지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가 그런 큰 기회를 받아도 될지. 민수 씨,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네. 오늘 우리의 만남도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나는 자네의 잠재력을 믿네. 그리고 그 잠재력이 우리 회사와 함께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라네. 카페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민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로비는 민수에게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세련된 인테리어가 주는 압도감은 며칠 전까지 식당, 알바생이었던 민수에게 낯선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민수의 채용 절차를 특별히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강태수 회장의 직접 추천이라는 점에서 모든 직원들이 민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쪽이 물류팀 사무실입니다. 인사팀 과장의 안내를 받으며 민수는 새로운 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는 이미 민수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김민수 사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민수 씨의 자리입니다. 팀장님께서 잠시 후에 오시면 자세한 업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민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자리의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입사원의 채용 과정이 이렇게 특별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물류팀 박상우 팀장이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 팀장은 단정한 외모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민수 씨 환영합니다. 강태수 회장님께 직접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박 팀장의 따뜻한 환영 인사에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 박 팀장은 민수에게 첫 업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시스템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부터 실시간 재고, 관리, 배송 추적 시스템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특별히 회장님께서 민수 씨의 학업을 배려하라고 하셨으니 수업이 있는 날은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는 박 팀장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강태수 회장이 자신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민수는 강태수 회장의 집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첫날은 어땠나, 민수 씨? 네,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울 것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수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자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길 바라네. 우리 회사에서는 능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있을 거야. 자네의 순수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많은 것을 이루길 바라네. 민수는 강태수 회장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대한그룹 생활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물류팀에서 시작한 그의 업무 능력은 동료들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고객 응대와 관련된 업무에서 민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확실히 다르네요. 클레임 처리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동료들의 칭찬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식당에서 일할 때처럼 진심을 다해 고객들을 대했고 그의 진정성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강태수 회장은 민수를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시켰습니다.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민수 씨, 자네라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네. 우리 회사가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지 자네의 시각으로 한번 제안해보게. 민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제안했습니다. 놀랍군요. 민수 씨가 제안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사회 환원이네요. 임원들의 극찬을 받은 민수의 제안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대한그룹은 희망 나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했고 이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민수의 성장을 지켜보며 더욱 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민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 이제 자네를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키우고 싶네.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될 텐데 준비가 되었나? 민수는 강태수 회장의 믿음에 보답하듯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업무를, 밤에는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달라지고 있어요. 직원들의 마인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할까요? 동료들의 평가처럼 민수의 존재는 회사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 타인을 향한 배려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대한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정직과 선행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나는 민수 씨가 자랑스럽네. 자네는 내가 찾던 바로 그런 인재였어. 강태수 회장의 말처럼 민수는 이제 대한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작은 선행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대한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희망의 식탁이었습니다. 이는 군인 가족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전국에 설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전국 방송사에서는 민수의 이야기를 특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한 군인의 밥값으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조명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신기합니다. 식당 알바생이었던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수의 진솔한 인터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그가 설립한 급식소를 이용하는 한 군인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수 이사장님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수 회장은 이제 8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민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 알았네. 나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어. 민수는 이제 매주 한 번씩 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직과 선행이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과 정직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민수는 문득 옛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날의 해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민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삶은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